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외고국제고 자사고 합격자들의 자기소개서 실제 작성 사례를 영역별로 살펴보면서 올해 특목자사고 지원자들이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부분과 작성 요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고국제고 자사고들의 자소서 항목은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보고 계신 표준 양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외고국제고들은 해당 항목과 다른 경우가 거의 없고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들 중에서는 상상고, 민사고, 광양제철고가 독서 관련 활동을 별도로 적게 한다든지 현대처음고가 정주영 정신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을 짧게 적게 하는 항목을 추가한 점이 특징적입니다. 하지만 지원 동기, 활동 및 진로 계획,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경험과 인성 영역 이 네 가지는 대부분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변별력도 크게 발생하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 경험이지만 나머지 항목들의 경우도 우리 학생들이 실제 작성에 있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항목별 합격자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작성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소서는 정답이 있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합격한 선배들의 자소서를 비슷하게 따라 쓰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자소서의 경쟁력이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자소서는 당연히 어느 합격자와도 비슷하지 않은 자신만의 특성이 드러난 자소서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 외고 합격자의 지원 동기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기업 노동자의 백혈병 문제를 다룬 또 하나의 약속이란 영화를 보고 처음으로 윤리 경영에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불법 승계 문제가 심각함을 느꼈고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 컨설턴트를 꿈꾸게 됐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영 회계 등 관련 이론 지식은 물론 고객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적 사고력과 다국적 언어 역량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땡땡 외고에 대해 알아보았고 경제 경영 동아리의 기업 분석 활동, 경제 교육 봉사 활동 등도 제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줄 것 같아 최종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동기는 변별력이 높은 항목은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이 은근히 어려워하는 항목입니다. 학생들이 지원 동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실제 지원 동기가 뚜렷하지 않거나 뚜렷하더라도 보통은 대입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해당 내용을 자소서에 그대로 쓰기는 뭔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목고에서 학생들에게 원하는 지원 동기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명문대만을 목표로 한 입시적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진로 목표 그리고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입학 후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라는 취지의 항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는 너무 길게 쓸 필요도 없고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학생처럼 자신의 진로 방향이나 지원 고교에 처음 관심 갖게 된 자연스러운 계기를 적는 게 중요하고 학교 생활에 대한 이해도를 토대로 자신이 입학 후에도 목표의식을 갖고 잘 생활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가장 담백하게 적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는 고교 입학 후의 활동 계획 및 졸업 후 진로 계획 항목입니다. 외고 합격자 중에서도 비교적 잘 쓴 편에 속하는 내용인데 이 학생의 계획이 갖는 설득력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고민하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때 학생회장을 하며 동북공정을 주제로 퀴즈쇼, 모의유엔 행사를 주관하며 학술적 성격의 학생의 활동도 학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고교 입학 후에도 기회가 된다면 사회 정치 문제를 주제로 한 학생의 활동을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실용경제, 중국어 회화처럼 제가 좋아하는 과목들은 동아리 학교 어학당 활동 등과 연계 선후배들과 함께 실력을 쌓고 싶습니다. 졸업 후에는 경제학과에 진학해 화폐금융론을 연구하는 금융경제학자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어가 필수적인 이유는 중국이 미래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기업들은 풍부한 토지, 자원, 인력 등으로 DT 시대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미래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을 시작해 디지털 금융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획에 대해 적을 때 학생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너무 허황되거나 추상적인 이야기를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 입학 후 해보고 싶은 학생의 활동을 자신의 중학교 때 경험과 연계해 설명함으로써 그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계획에 대해 말할 때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해당 분야 배경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구체적인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목표의식에 설득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갖는 경쟁력은 자신의 경험이나 구체적인 용어들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때 그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제고 합격자의 자기주도 학습 경험 작성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혁명에 대해 공부하던 중 도시로 몰리는 인구에 의한 실업률 증가를 교과서에서 풍부한 노동력으로만 나타낸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왜곡이라 생각하여 선생님께 의문을 제기했고, 선생님께서는 당시 도시 빈민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며 교과서에도 이처럼 왜곡이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 교과서조차 왜곡이 있을 수 있는데 외국의 교과서 속 대한민국은 과연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펜팔 친구의 도움을 받아 미국의 역사 교과서를 검토했고, 한국을 외세의 지배 아래 있는 비겁한 국가로 묘사하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외교부와 동북아 역사재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독도의 역사 중요성 그리고 한일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글로 정리했습니다. 독도인도 헤이그의 독도 재판을 참고하여 항의서안을 작성했고, 역사 시간에 독도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며 서한을 보완해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많은 특목고 합격자들의 자기주도 학습 경험 중에서 조금은 이색적인 소재를 골라봤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많은 특목고 준비 수험생들이 해당 항목을 적을 때 전문 학원의 도움 등을 통해서 진로 분야 심화 탐구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획된 탐구들이 많아질 경우에 특목고에서는 해당 내용이 학생 스스로 진짜 호기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접근한 활동에 기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면접에서 제시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들은 대비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열심히 탐구한 내용에 대해 묻는 게 아니라 그 탐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나 그와 유사한 다른 탐구 경험을 묻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처럼 누가 봐도 자기 주도적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현장감 있는 경험을 적는 것이 때로는 더 돋보이고 면접 준비도 수월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평범한 학교 공부 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심화 지식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학생의 학업 특성과 열정을 드러내는 데에는 충분했다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심화 탐구가 아닌 소재로도 자기주도 학습 경험의 경쟁력을 잘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선배들은 많이 썼지만 요즘엔 별로 쓰지 않고 있는 자신만의 공부법이라든지 아니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자신만의 검색법이나 독서 요령 등을 적는 합격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 유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학업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진짜 경험을 발굴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 경험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 합격자의 인성 영역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줬던 멘토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첫 시작은 1학년 때였는데 처음엔 수업 시간에만 하는 봉사활동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면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에 아쉬움이 있어 3학년 때에는 자발적으로 특수반 친구의 멘토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적이 최하위권이었기 때문에 반복 설명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설명하다 점심 식사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친구의 성적도 올랐지만 수학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봤을 때 가장 뿌듯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노력하는 친구의 모습에 저도 더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소한 봉사활동도 일단 부딪히며 도움받는 사람들을 알아간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성 영역은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면서도 무난한 소재를 골라봤습니다. 임원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또는 봉사활동 같은 활동이 많았던 학생들은 인성 영역 소재를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냥 학원 성실히 다니면서 공부만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지원 동기만큼이나 인성 영역 작성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손쉽고 부담 없이 찾아볼 수 있는 소재가 바로 멘토링 활동인데요. 이 학생처럼 공식적인 봉사활동은 아니더라도 평소 친구들이 자신에게 문제풀이를 물어본 적이 있다든가 어려운 개념에 대해 친구에게 설명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잘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던 내용을 적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인성 영역은 다른 어떤 영역들보다도 배우고 느낀 점이 중요한데요. 이를 통해서 자신이 했던 활동의 진정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과장된 상황 표현이나 도덕책이나 나올 법한 원리 원칙들을 적어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도 자소서만 보면 진짜 경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어떤 말 한마디에 친구들이 갑자기 화해를 했다든지,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 상식을 마치 자신만 깨달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 영역은 일상의 사소한 사건이라도 실제로 자신에게 울림이 있었고 그 경험을 통해 새로운 고민을 해봤던 소재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했을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더라도 자소서를 쓰면서 그때의 활동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자소서뿐 아니라 면접 준비에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특목
특목자사고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자소서보다는 면접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자소서 다른 영역들 또한 소재 변별력을 떠나서 결국에는 면접을 잘 치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는 거고요. 다행히 자신이 예상했던 질문만 나온다면 어떤 내용을 적더라도 크게 상관없겠지만, 질문을 모두 예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혀 예상 못한 질문 하나가 면접 전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질문들에 대해 임기응변이라도 대응하기가 편한 소재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소재들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경험, 또는 자신의 장점이나 관심 분야와 잘 부합되는 경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합격자 자소서들은 내용 그 자체로 우수했다기보다는 작성자의 면접 준비에 무리가 없었던 소재들이었기 때문에 합격 자소서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특목자사고 자소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과거에 제가 올렸던 자소서 작성 특강 영상들 링크해 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달면 합격.